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일 증시전략센터를 시작합니다. 간밤에 미국 증시가 혼조세로 마감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코스피지수 강보합 출발한 이후에 상승폭을 조금 더 늘렸습니다. 중국 제조업지수가 예상을 웃돌았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투자 심리를 호전시키고 있는데요. 기관이 사주고 있고요. 외국인은 팔고 있고 개인이 장 초반에는 강하게 매수를 했었는데 현재는 매도 우위로 방향을 바꾼 상태입니다. 잠시 뒤 전문가 모시고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저희 증시전략센터에서는 문자로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샵 5588번으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문자 보내주실 때는 재미있는 닉네임과 함께 또 증시와 관련된 여러 가지 궁금증들 보내실 수 있습니다. 상담 받고 싶으신 종목 그리고 궁금하신 점 자세하게 남겨주시면 상담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자, 시황 소식 듣고 가겠습니다. 박미라 아나운서 연결합니다. 네, 시황센터입니다. 9월의 첫 거래일 양시장 모두 빨간불을 켜면서 기분 좋게 상승 출발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하면서 다우지수와 S&P만 소폭 오르는데 그쳤는데요. 하지만 오늘 오전 발표된 중국 제조 PMI 지수가 예상치를 소폭 상회했다는 소식이 시장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시각 코스피 흐름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11시 구간 코스피는 16포인트 상승한 1759포인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1751포인트를 회복하면서 장을 출발했는데요. 개장 이후에 상승폭을 더 확대하면서 1760포인트 회복에 주력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20일 이동평균선 상승 지지하면서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의 지수 상승은 기관이 힘을 쏟고 있습니다. 수급 동향으로 좀 더 자세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기관만이 매수 우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 개인은 보합권에서 머물러 있고요. 현재 외국인이 463억 원 팔고 있고 또 프로그램 쪽에서도 소폭의 매물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기관이 투신과 보험 증권 쪽에서 매수세를 이어가면서 지수 상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흐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 역시 강세를 보여주면서 상승 흐름 유지하고 있습니다. 11시 구간 코스닥은 4포인트 상승한 469포인트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 코스닥 467포인트로 상승 출발한 이후에 꾸준히 상승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5일선인 465포인트를 지지하면서 위쪽으로 올라가는 상황인데요. 11시 구간 1% 가까이 상승하면서 470포인트 회복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지수의 흐름 수급 상황으로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현재 코스닥 쪽에서도 기관이 힘을 쓰고 있습니다. 기관이 63억 원 매수 우위를 기록하면서 주가 상승을 이끌고 있는데요. 현재 개인과 외국인 동반 매도에 나서고 있지만 상승 탄력을 꺾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외환 시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 연일 무거운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와 역외 환율이 보합권에서 마감하면서 원달러 환율 다시 하락 압력을 받고 있는데요. 현재 6원 60전 하락한 1191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환율은 1197원으로 소폭 하락하면서 출발했습니다. 이후 1190원대 초중반에서 움직이는 상황인데요. 1190원과 1200원 사이에서 연일 등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8월 무역 수지가 흑자를 냈다는 소식도 환율 하락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특징을 보인 업종과 테마주 흐름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대형 유통주들이 실적 개선에 힘입어 큰 폭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롯데쇼핑이 5% 급등하면서 40만 원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세계가 3% 강세를 보여주면서 52주 신고가를 기록하기도 했고요. GS홈쇼핑이 저평가 해소 기대감에 4일째 상승하면서 역시 52주 신고가를 다시 쓰기도 했습니다. 자동차 부품주들 어제 이어서 오늘도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성장성이 기대되는 데다가 엔화 강세와 함께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까지 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대모비스가 3% 급등하고 있습니다. 만도와 SL 4%, 6% 올라가고 있고 평화전공과 한일이화도 5% 급등하고 있습니다. IT와 주도주를 교체할 만큼 하반기 들어서 눈에 띄는 업종이죠. 화학주인데요. 중국이 내년부터 12차 5개년 계획에서 이 태양광과 전기차 배터리 부분을 집중 육성한다는 소식에 오늘 화학주가 큰 폭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SK에너지가 2%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SO일도 4.8% 큰 폭으로 오르고 있고요. KCC가 1%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장 초반 강세를 보였던 LG화학과 하나케미칼, 오시안이 현재 약보합으로 돌아섰습니다. 지난달 양호한 실적이었던 손해보험주 역시 오늘 줄줄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관련 종목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LIG 손해보험이 2% 이상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롯데 손해보험과 하나 손해보험도 강보합에 움직이고 있고요. 현대해상과 포리안이도 1%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특징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국과 칠레 FTA 타결 소식에도 어제 잠잠했던 기아차 오늘은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불안 리스크였던 노사 합의가 완만하게 마무리된 소식이 주가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3% 강세를 보여주면서 31,750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아차는 하반기 들어서 3만 원대 초반에서 박스권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기아차의 해외 공장 비중이 급상승하고 있는 만큼 주가 반등 기대된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거래일 대비 950원 상승하면서 3만 1,000원대 초반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9월의 첫 시작 양시장 모두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관이 적극적으로 매수한 점이 지수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수급 상황 잘 확인하시면서 오후장 대응 전략도 꼼꼼히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예, 장 초반 약세를 보였던 전기 전자업종 삼성전자가 강보합으로 돌아서면서 오름폭을 늘려가고 있고요. 오늘 현대차 3인방이 특히나 강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내수와 해외 시장에서 판매 호조를 이어갈 것이라는 증권사 호조의 힘을 받고 있는데요. 현대차가 1.06% 상승, 그밖에 기아차도 3%나 오르면서 3만 1,000원 후반대에서 주가가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증시전략센터를 열어주시는 분은 VSS에서 정은성 팀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정 팀장님. 네. 코스피가 오름폭을 확대하면서 1760선을 타진하고 있거든요. 네. 여러 경제 지표들이 발표가 됐는데 중국의 제조업 지수가 역시 예상치를 상회했다는 점이 지수에는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최근에 지수의 움직임을 잘 살펴보면 경제 지표가 어떻게 발표되냐에 따라서 또는 어떤 정책들이 나올 것인가 기대감에 따라서 지수의 등락폭이 좀 결정되는 모습이거든요. 예. 지난 월요일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하나의 기대감이 나오면서 급등했지만은 어제는 다시 소득 지표가 안 좋게 나타나면서 급락을 했었는데 오늘은 다시 중국발 훈풍으로 다시 급등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련의 방향성이라고 보기보다는 그냥 변동성이 좀 확대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아무래도 모멘텀이 없는 시장에서 일어난 어떤 경제 지표들이 독이 될 수 있지만은 때로는 호재가 될 수도 있는 상황들이 연속적으로 나타나면서 결국 이제 급락과 급등을 좀 반복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일단은 소득 지표가 미국의 소득 지표가 안 좋게 나타나는 것은 결국 이제 우리가 하나의 우려감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은 미국 경제를 움직이는 게 70%가 소득이라는 점을 감안한다 그런다면은 미국의 소득 지표는 곧 경기 둔화 우려감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다만 이제 중국의 제조업 지표가 예상보다 좀 좋게 나타나면서 이것이 하나의 어떤 반전의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데 사실은 예상보다 좋게 나타나고 있다는 건데 예상치가 지금 많이 낮아졌거든요. 예. 그간 경기 지표들이 좀 안 좋게 나타나면서 예상치가 좀 많이 눈높이가 낮아졌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현재는 큰 호재로 보기는 좀 힘들지 않냐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예상치가 낮아졌다 하지만은 경제 지표가 부진한 것도 사실은 작년에 급격하게 좋아졌던 경제 지표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일종의 기저 효과 발생에 대한 의미가 더 이상의 의미 부여는 힘든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경제 지표도 역시 지수의 어떤 상승에 계속해서 발목을 잡을 가능성은 제가 볼 때는 지금 없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일단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지수 상승을 이끄는 것은 하나의 모멘텀, 즉 유동성이 투입이 돼야 되는데 유동성 투입에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이 이유 자체가 즉 모멘텀이 없다는 것이 지금 하나의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모멘텀 공백 기간이 조금 더 있을 예정이기 때문에 단기 급락과 급등을 반복을 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급격한 상승이라든가 급격한 하락이 나타날 가능성은 좀 없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8월 달이 사실은 어제로 끝이 났었는데 8월 달에 참 지겨운 움직임이 나타냈었고 참 이보다 더 안 좋을 경우가 또 있을까라 생각할 정도로 8월 달에 어떤 우리가 힘든 좀 한 달을 보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이제 다만 염두가 되는 것은 우리가 8월 달 이후에 이제 9월 초까지는 좀 8월 달에 어떤 지겨운 장세가 조금 더 연장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유례 없이 미국 증시에서도 정말 힘든 8월 달 보냈다라는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9월이 시작됐습니다. 어떤 업종들 주목해 보면 좋을지 일단 지수는 지지부진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주셨거든요. 네. 예. 일단은 8월 달에 강세를 보인 업종들을 한번 살펴보면은 제약이라든가 아니면은 조선, 화학 이런 쪽으로 좀 강세가 좀 많이 나타났었는데 이런 종목들이 제가 볼 때는 추가적으로 좀 강세를 9월 달에 이어가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하고 있거든요. 조선이라든가 화학, 비금속 광물 또는 제약업종 같은 경우에는 공통점이 있다 그런다면은 실적은 좋아졌고 또는 시장 대비 작년 이후부터 계속해서 좀 소외를 받았던 업종들 중심으로 좀 상승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종목의 공통점은 수급 역시 외국인과 기관들의 동반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투자라는 것은 단순히 기본적인 목적인 그냥 수익을 많이 내는 것이 투자의 목적이거든요. 그렇게 된다 그런다면은 아무래도 기관과 외국인이 중심으로 매수가 탄탄한 종목들이 앞으로도 더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면은 충분히 8월 달에 강했던 어떤 조선과 화학, 제약, 비금속 광물 업종들 같은 경우에도 9월 달에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우리가 좀 시장에서 지난달에 좀 소외됐던 게 바로 전기전자 업종이거든요. 예. 전기전자 업종은 2분기 실적 발표한 이후에 실적에 대한 어떤 우려감들, 즉 2분기 실적이 정점이라는 것은 우려감들이 나타나면서 좀 매를 많이 맞았던 업종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7월 달에도 실적이 좋았었고요. 8월 달에도 좋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9월 달에도 시장의 기대치보다는 나쁘지 않을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바꿔서 이야기한다면은 결국 2분기 실적이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지만은 3분기에도 여전히 사상 최대치를 경신 기대되는 것이 바로 전기전자업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설령 9월 달에 실적이 안 좋다 그러더라도 이미 맞을 매를 먼저 다 맞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실적이 안 좋게 나타난다 그러더라도 전기전자업종이 추가 하락 가능성은 없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과도하게 조정을 많이 받았던 전기전자업종도 역시 9월 달에는 관심의 종목을 좀 둬야 된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9월 달에 이제 관심의 어떤 가장 관심을 떠오르는 종목들이 이제 두 종목이 있다, 두 종목군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지금 현재 시장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된다 그런다면은 과연 9월 달에 미국과 중국이 추가적인 경기 부양 정책을 발표할 것인가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거든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재정 적자가 심해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추가적인 경기 부양 정책이 발표가 되기는 지금 현재는 좀 어려운 상황이지만은 중국은 아주 탄탄한 재정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경기 부양 정책을 발표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최근에 중국이 인프라라든가 아니면 신재생 에너지 투자가 좀 급격하게 이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이렇게 이제 중국의 추가 경기 부양 정책이 나타난다 그런다면 아무래도 신재생 에너지 중심이라든가 아니면 인프라 구축이 좀 가능한 태양광 관련주라든가 스마트 그리드 관련주들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한다면은 8월 달에 강세를 보이는 업종과 8월 달에 시장에서 많이 소외된 업종이 전기전자 업종, 그리고 이제 새로 이 9월 달에 어떤 관심으로 떠오를 스마트 그리드 관련주라든가 태양광 관련주들이 아무래도 9월 달에는 좀 시장의 어떤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자, 9월장에는 어떤 종목들, 어떤 업종들이 시장을 이끌어 갈 것인가 자세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장에서 정은성 팀장님께서 관심 갖고 계신 종목 어떤 종목인지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장에서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업종은 하나마이크론이라는 업종인데요. 예. 이 하나마이크론 업종 같은 경우에는 IT 부품주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반도체 어떤 후공정 업체라고 할 수 있는 검사라든가 어떤 테스트를 영위하는 업체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실적이 일단 상당히 많이 좋아졌었거든요. 일단 전방 산업, 즉 반도체 업종, 반도체 산업이 작년 이후에 계속 업황호황을 겪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 때문에 계속해서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해 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리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즉 양대 어떤 고객을 모두 다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매출액 성장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작년에 적자가 발생했지만 올해는 대규모 흑자가 전환됐기 때문에 어떤 가격적인 메리트만 부각된다 그런다면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도 좀 높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5월 이후에 고점을 형성한 이후에 주가가 6,000원대 초반까지 하락한 이후에 이제 최근에 하락 추세를 전환하면서 지금 반등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가격적인 부담감도 없고요.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연일 높아지고 있고 그리고 기술적으로 본다 그러더라도 하락 추세를 전환했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리스크는 작고 먹을 수 있는 폭은 좀 높은 그런 종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1차적인 목표가는 일단 제가 볼 때는 8,000원대를 조금 상향 돌파하기에는 단번에 상향 돌파하기 어렵다는 것은 감안한다 그런다면은 1차 목표가는 8,000원을 설정하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좀 길게 설정하겠습니다. 손절가는 6,000원으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오늘의 관심 종목 하나마이크론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0.7% 오른 7,09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이 가격대 매수 괜찮겠다라는 말씀 주셨고요. 목표가 8,000원 제시하셨으니까 함께 하신 분들은 잘 메모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 코스피가 1% 오르면서 1,760선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주변국 아시아 증시는 어떤 움직임 보이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예, 현재 화면상으로 중국 증시가 하락하고 있을 뿐 대부분의 아시아 증시가 오르고 있습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가 0.5% 정도 상승하면서 8,872선 오전장을 마감했습니다. 어제 3.6%나 급락했었는데요. 엔화 강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은 수출주의 약세를 끌고 있기 때문에 주가는 큰 폭으로 오르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중국 증시가 0.15% 내리면서 장중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달 최악의 부진을 기록했던 중국 제조업 경기가 8월에 다시 회복되는 조짐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자세한 소식은 잠시 뒤에 전해 들어보겠습니다. 홍콩 H지수, 항생지수가 강보합권에 있고요. 그 밖에 호주 지수가 1.5% 오르면서 가장 큰 폭의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 아시아 시장 보고 가겠습니다. 리딩투자증권의 우성재 연구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연구원님 먼저 일본 증시 보겠습니다. 어제 굉장히 많이 빠졌었거든요. 오늘 엔화가 다시 또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예, 지금 일본 니케이 지수 어제 전일 거의 폭락으로 인한 패닉 상태까지 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전일 3.55% 하락한 8,824포인트대 장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결국 시장에서의 매도 물량이 꾸준히 출현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부담감이 커지는 모습이었습니다. 경기
분기 부양책이 예상치와 부합하는 수준으로 시장에서 실망 매물이 꾸준히 출현하는 모습 보이면서 전일 하락으로 장 마감했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 시장에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지만 시장에서 큰 힘을 나타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일본 니케이 지수 오전장 0.52% 상승한 8,869.74포인트의 장 마감하는 모습 보이면서 시장에서의 매수세는 약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일본은행에서는 엔화 강세 기조가 이어져 갈 경우에 국제적 공조를 가능하다는 언급을 내놓으면서 엔화 약세를 위한 움직임을 나타낼 것이라는 언급을 했었습니다. 지금 엔화 강세가 일본 당국이 통제할 수 없는 요인으로 인해서 계속적인 강세를 나타낼 것이라는 우려감이 커지고 있었는데 지금 일본은행의 전 의원이었던 미즈노 아츠시 의원이 이제 시장에서의 시장 개입을 필요로 할 경우에 다른 국가와의 공조를 통한 엔화 강세를 막기 위한 움직임을 나타낼 것이라는 이야기를 내놓으면서 시장에서의 매수세가 소폭 유입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 7월 산업 생산이 0.3% 증가로 예상치를 상회하는 모습 보였지만 시장에서 큰 힘을 나타내지 못하는 모습이었는데요. 가장 큰 이유가 이러한 흐름세를 7월 달에 나타냈었지만 8월 달 엔화 강세 기조가 급격하게 나타났던 만큼 8월 이후 경제가 침체 국면으로 진입할 것이라는 우려감이 지수의 호재로 작용되지는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결국 오늘 일본 니케이 지수 이러한 흐름을 받는 상황에서 강한 매수세가 유입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데요. 결국 오늘 8,850선 내외의 혼조장세 움직임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의 강한 매수세가 유입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러한 흐름으로 인한 간망 심리 또한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일본 니케이 지수 오늘은 혼조장세 움직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이어서 중국 흐름 보겠습니다. 중국의 제조업 경기가 최악의 상황을 벗어났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국내 증시에는 호재로 작용하고 있거든요. 중국 증시는 혼조세입니다.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예, 지금 중국 본토지수 혼조장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상하이 종합주가지수 다시금 상승 반전에 성공하는 모습 보이면서 0.27% 상승한 2,645포인트대 장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데요. 시장에서의 강한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지 못하면서 계속적인 혼조장세 움직임이 이어져 나갈 확률이 높을 것 같습니다. 오늘 장전 발표 있었던 PMI 지수가 예상치를 상회하는 모습 보이면서 시장에서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이러한 흐름세를 계속적으로 이어져 나가기는 조금 어려울 것이라는 이야기 또한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의 8월 PMI 지수는 51.7을 기록하면서 시장 예상치였던 51.5를 소폭 상회하는 모습을 보였었고 지난달 51.2에서 이러한 부분을 웃도는 모습을 보였던 만큼 시장에서의 계속적인 상승 기조를 이어져 나갈 확률은 높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농산물 가격 급등으로 인한 소비자 물가 지수가 연내 최고치를 갱신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시장에서의 부담감 또한 커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농산물 가격이 4주 연속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8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동기 대비 상승률은 7월보다 높은 수준을 기록하면서 연내 신기록을 수립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 만큼 시장에서의 매도 물량 또한 꾸준히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염두하셔야겠습니다. 이러한 생산자 물가 지수는 구매자 물가지수는 좋은 모습을 보였었지만 부동산 투기 수요를 반드시 억제할 필요가 있다라는 은행감독위원회의 언급 또한 시장에서 나타나는 모습 보이면서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과 함께 긴축 정책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우려감 속에서 강한 매수세가 유입되지는 못하고 있는데요. 결국 상해 종합주가지수 2,600과 2,650의 박스권 기조를 당분간 계속 이어져 나가는 확률이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주변국 아시아증시는 리딩투자증권의 우성재 연구원과 함께 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자, 이번 시간은 시청자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계신 종목을 상담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스타 Q&A 시간을 함께합니다. 예, 스타 Q&A 시간에는 샵 5588번으로 문자 참여해주신 여러분들의 종목을 상담해드리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닉네임과 함께 문자 보내주실 수 있는데요. 참여 방법을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매수하신 종목의 이름 그리고 매수하신 가격, 비중을 적으시고요.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들 남겨주시면 더 자세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먼저 들어온 종목들부터 보겠습니다. 포스코 들어와 있습니다. 2024님께서 보내셨고요. 52만 원에 50%를 갖고 계신데요. 포스코가 최근에 가격이 좀 많이 내려왔죠. 48만 5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48만 5,500원 선입니다. 무디스가 신용등급을 하락시켰다, 강등시켰다라는 소식이 주가에 역시 부담이 되고 있고요. 앞으로 네.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무디스가 신용등급을 하락시켰던 이유는 아무래도 그
대우 인터내셔널 인수에 따른 어떤 자금적인 부담감 때문에 결국 예. 이제 신용 등급을 한 단계 강등을 시켰는데 사실 시장에서는 한 2단계 정도 강등시키지 않을까 나타났었는데 그러니까 한 단계 강등시킴으로 인해 가지고 큰 어떤 뭐 이슈를 차지하지 못했었고요. 그리고 포스코는 워낙 그 현금 보유 능력이 뛰어난 기업이기 때문에 그 대우 인터내셔널을 3조 이상 넘게 주고도 인수할 때도 보유 현금만으로도 다 지급할 정도로 탄탄한 현금 보유 능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큰 문제는 안 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다만 이제 포스코가 최근에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였던 것이 철강 가격 인하 소식이 나타나면서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였었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포스코 쪽 입장에서는 철강 가격 인하는 없을 것이라는 말들이 나왔지만은 결국 이제 원자재 가격이 계속해서 하락이 됨에 따라서 철강 가격 인하도 불가피할 것이라는 어떤 시장의 전망이 결국 하락세를 좀 이끌면서 외국인 투자자의 물량이 좀 출회가 되면서 단기 좀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은 지금 현 상황에서는 뭐 크게 나쁘지 않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연초 대비 주가가 좀 많이 하락한 상태이고요. 그리고 포스코라는 어떤 입지적인 위치를 감안한다 그런다면은 뭐 굳이 뭐 주가가 좀 하락한다 그러더라도 크게 흔들릴 필요는 없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연일 하락으로 이제 추세선 하단부에 좀 위치해 있고 추세선 하단부를 좀 어떻게 본다면 지금 살짝 조금 이탈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과연 이제 얼마나 빠른 회복력을 보이냐가 문제가 되는데 다만 이제 단기적으로 급등하기가 좀 어려운 것은 이동평균선이 이제 정별이 되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산 넘어 산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동평균선을 한 번에 다 뚫기도 좀 어려운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포스코에 투자를 하신다 그런다면은 단기적으로 보기보다는 그냥 차라리 중장기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투자 방법이 여전히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손실을 보면서 매도하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목표가를 설정한다 그런다면 일단은 1차적으로는 52만 5천 원을 제가 목표가를 좀 설정해 드리고 싶은데 52만 5천 원은 지난 4월에 어떤 지지선을 형성한 이후에 좀 이제 이것이 하나의 저항선으로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지금 현 상황에서는 52만 5천 원까지는 상승할 가능성이 충분하다. 다만 이제 비중이 높은 것이 좀 문제가 된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아무리 우량주라 그러더라도 50% 이상의 비중을 가진다는 것은 좀 과도한 비중이라고 좀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손실을 볼 필요는 없고 일단은 뭐 비중 가다로 인해서 차익 실현이 좀 필요하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손실이 없는 영역권에서 계속해서 좀 비중을 줄여 나가시는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예. 피인수되는 대우 인터내셔널은 오늘도 오릅니다. 2% 가까이 오르고 있는데요. 일단은 대우 인터내셔널 주가 자체는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어요. 글쎄요, 대우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제 주인을 찾는 기업이었는데 사실은 예. 포스코만 주인이 없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가장 큰 경쟁자라고 할 수 있던 이제 롯데가 이제 탈락을 함으로 해서 포스코의 손으로 들어갔었는데 사실은 그룹이라든가 어떤 영위하고 있는 사업체들을 감안한다 그런다면은 포스코 입장에서 대우 인터내셔널 입장에서는 포스코가 가장 좋았던 가장 뭐 유력했지만 가장 좀 뭐 더 이상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을 정도의 어떤 좋은 기업으로 비인수된 것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은 대우 인터내셔널의 어떤 성장성에 계속해서 이제 뭐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자, 다음 종목 이어가겠습니다. LG 디스플레이가 들어와 있습니다. 대박님께서 보내주셨네요. 44,000원에 40% 들고 계십니다. 마냥 내려오기만 합니다.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하반기 업황 우려 그리고 LED 관련주 자체가 일제히 부진한 모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뭐 4월 말에 고점을 형성한 이후에 지속적으로 좀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예. 아무래도 업황 우려가 좀 많이 과도하게 좀 부각이 됐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우리가 문제점으로 삼아야 될 것이 업황 우려를 떠나가지고 이제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감들이 나타나면서 이제 IT 업종들이 전반적으로 좀 약세를 보였었거든요. 그래서 한 번쯤은 반등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냥 계속 힘없이 줄줄줄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세가 계속적으로 이어진 상황으로 단기적으로 어떤 수급 불안감이 좀 많이 가중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인데 일단은 외국인 투자자가 어제 이후에는 좀 매수로 전환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기대해 볼 것이 있다면 외국인들의 투자 매도가 일단락된 것이 아닌가라는 좀 기대감들이 좀 시장에서 좀 소속들이 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추가적으로 하락은 좀 힘들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는데요.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이게 사실은 저도 저도 이 LG전자를 추천해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손절가를 제가 35,000원을 설정을 했고 35,000원을 지금 이탈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35,000원을 하나의 견주한 지지선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았다라고 보고 있는데 결국 이 지지선을 이탈한다 그런다면 하나의 저항선으로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35,000원 부근에서 비중 축소하시고요. 만약에 35,000원을 넘어가시면은 제가 뭐 조금 더 매수하셔도 됩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지만은 비중도 역시 40%가 많기 때문에
35,000원을 넘어가는 순간에서는 일단 비중을 조금 줄이시고요. 다시 되밀릴 수도 있으니까 35,000원을 상향 돌파한다 그런다면 추가적으로 가져가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한테 좀 문의 주신 게 그냥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알려달라 하셨기 때문에 일단은 뭐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이것이 가장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팔 필요는 없고 조금 더 기다렸다가. 예. 글쎄요, 뭐 지금 현재 제가 볼 때는 손절가를 놓쳐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굳이 지금 현 상황에서 투매를 하기에는 좀 이르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35,000원을 기준점으로 35,000원까지 상승이 기대되고 있고요. 그리고 35,000원을 넘어간다 그런다면 추가적인 상승도 기대되지만은 35,000원이 일종의 기술적인 저항선을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한다면은 35,000원 부근에서 물량을 좀 줄이시고요. 35,000원을 넘어가면 그때 이제 계속해서 홀딩하시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참고하시고요. 자, 이번에는 우선주 중에 한 종목이 들어와 있는데요. 동부하이텍 1우선주를 9,800원에 30% 사신 분이 계십니다. 5860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다른 우선주들은 오르는데 얘는 오르지 않네요. 불안합니다. 라고 문자에 남겨주셨습니다. 우선주들의 급등 현상 어떻게 해석해 볼 수 있을까요? 그래서 뭐 시장이 좀 불안하다 보면 아무래도 우선주들이 피날레를 장식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예.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시장이 많이 좀 불안하다 보니까 우선주들이 어떤 상대적인 강세가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동부 하이텍 우선주 역시 최근 우선주 강세들이 나타나면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급등을 한 차례 시현했고 다시 이제 급락과 급등을 좀 반복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요. 일단은 12,000원 부근만 간다 그런다면은 사실은 계속해서 차익 실현 물량이 좀 출회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장중 고점을 11,500원 선까지 형성한 이후에 주가가 이제 크게 밀렸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사실 일일 변동성이 약 20% 이상으로 지금 형성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하기도 상당히 힘든 모습인데요. 이렇게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는 이유는 얘가 시가총액이 겨우 11조 원, 12억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누구라도 돈 1억만 있다 그런다면 쉽게 주가를 휘둘릴 수 있는 그 정도의 어떤 시가총액이 형성되고 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주가의 움직임을 보면은 투기적인 개인 투자자들이 좀 몰리면서 이것이 좀 주가가 크게 흔들리는 요인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예. 제가 오늘 아침까지 볼 때 장 시작하기 전에는 사실은 현 시점에서 차익 실현을 하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불과 이제 2시간 만에 급격한 하락이 좀 나타나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 상황에서는 뭐 손절하기에 좀 아깝다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손실폭은 크지 않지만은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이제 보면 단기 변동성이 좀 많이 확대된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일단 추가적인 상승 쪽에 한번 무게중심이 좀 더 가 있고요. 그리고 손실이 없는 부분에서는 제가 볼 때는 뭐 차라리 깔끔하게 차익 실현하고 나오시는 것이 좀 맞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정 팀장님. 네. 우선주를 매수하는 이유가 원래 본질적인 것은 배당을 노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대응하기가 어렵네요. 우선주는 투자를 안 하는 게 좋을까요? 글쎄요, 뭐 투자 성향에 따라서 좀 달라진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시장이 불안하고 단기적인 트레이딩에 자신이 있다 그런다면 우선주가 좀 변동성이 확대된다 그런다면 많은 수익을 줄 수도 있습니다. 예. 이게 반대로 생각한다 그런다면 변동성이 확대되면 많은 수익을 줄 수 있지 모르겠는데 많은 손실을 주거든요. 근데 이제 우선주는 원래 이제 투자 목적이 결국 이제 배당을 우선을 하기 때문에 배당을 노리고 들어가는 경우가 좀 많은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이 동부하이텍 같은 경우는 배당보다는 아무래도 단기 변동성 확대에서 시장의 어떤 뭐 투기적인 걸 좀 자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현 상태에서 접근하는 것은 좀 리스크가 좀 크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오늘 풍력주가 일제히 반등하고 있습니다. 저가 매력이 부각된 거라고 해석을 하는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유니슨 보겠습니다. 유니슨을 15,200원에 60% 갖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0902님께서 보내셨는데요. 답이 안 나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문자에 남겨주셨어요. 참 성장성이 높은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좀 철퇴를 많이 맞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실적이 안 좋았었고요. 향후 업황에 대한 기대감들도 지금 이제 잠깐 좀 수면 아래로 내려가 있는 그런 모습들, 즉 업황에 대한 불확실성이 최근에 좀 많이 부각이 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세계 최대의 어떤 풍력업체라고 할 수 있는 베리타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실적이 좀 안 좋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풍력 관련주 전반적으로 조금은 우려감들이 많이 부각이 되는데 한 가지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장성은 반드시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실적이 안 좋게 나타났지만 실적은 지금 이 주가가 바닥권이, 즉 실적도 바닥권이고 주가가 바닥권이라고 생각하지만은 이분 같은 경우에는 매수 단가가 너무 높다는 게 흠이 되겠죠. 그리고 60%라는 보유 비중도 역시 좀 많이 걸릴 것이라고 좀 너무 과도하다라는 판단이 드는데요. 일단은 제가 볼 때는 뭐 업황 바닥권에 대한 기대가 높지만 여전히 주가가 단시간에 회복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좀 장기적인 어떤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지 않냐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중이 좀 과도하다는 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타난다 그런다면 제가 볼 땐 비중을 좀 줄여서라도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냥 가지고 가시는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1차적인 목표가는 11,000원대를 좀 설정해 드리고 싶은데 11,000원대는 지난 6월 이후에 지속적으로 좀 반등이 나타나더라도 11,000원대를 좀 넘지 못하면서 저항권을 좀 형성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1,000원대까지 만약에 상승을 한다 그런다면 비중을 좀 줄이시고요. 그리고 11,000원을 넘어간다 그런다면 나머지 물량을 좀 가지고 가시는 전략, 즉 손실을 최소화하는 전략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코스피가 1762선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괜찮은데요. 오늘 화학주도 오릅니다. 그중에서 SK케미칼이 들어와 있는데요. 64,000원에 20% 갖고 계시다고요. 초보 주식님이라고 닉네임을 남겨주셨습니다. 답답합니다. 목표가와 손절가를 말씀해 주세요. 오늘 장에서는 2% 정도 오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장에 2% 정도 상승을 하면서 지금 현재는 손실폭이 거의 없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여전히 석유화학 업종이라든가 아니면 정밀화학 업종의 업황 호조세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많이 높고요. 그리고 다른 화학 업종 같은 경우에는 연초 이후에 지속적인 상승이 나타났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7월 고점 이후에 지수가 단기적으로 급락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가격적인 메리트도 좀 부각이 되어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일단은 매출액의 꾸준한 증가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수익성에서 급격한 개선세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수익성 대비 주가가 좀 적정적으로 좀 저평가되어 있다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주가가 아주 좋은 위치에 형성되어 있는 것이 7월 고점을 형성한 이후에 주가가 좀 한 달 반 동안 연일 하락을 했었는데 지금 하락 추세선을 완전히 마무리하고 제가 볼 때는 완전히 머리를 좀 든 그런 형상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현 상태에서는 7만 원대까지 좀 계속해서 가지고 가시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고요. 손절가는 굳이 뭐 설정하기엔 좀 그렇지만 일단은 6만 원 이탈하면 추가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6만 원을 손절가로 가지고 계시고 목표가는 7만 원을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일부 종목 상담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코스닥이 오름폭을 늘려가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지수의 흐름 보고 가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으로 갑니다. 자, 코스피 지수가 어제보다 19포인트 올라와 있습니다. 1% 이상 오르고 있네요. 1762선인데요. 기관이 오늘 증권과 은행 그리고 여러 가지 또 보험물 중심으로 129억 원 정도 매수 우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장 초반부터 매수하던 개인들은 차익 실현 매물을 내놓고 있고요. 외국인들이 한 560억 원 정도 또 매도 우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관이 지수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코스닥 쪽도 살펴보겠습니다. 하루 만에 반등하면서 470선 타진에 주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기관 쪽에서 이틀째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어제보다 한 4포인트 정도 올라와 있고요. 현재는 469선입니다. 예, 일부 시간은 VSS의 정은성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잠시 뒤 2부에서는 전문가와 시청자가 함께 만들어가는 전문가의 포트폴리오 공개 시간이 있고요. 역시 여러분들의 종목을 상담해 드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